안녕하세요. 책 읽고 책 읽어주는 고릴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작가는 사이쇼 히로시, 옮기니는 최현숙, 한스미디어 출판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리듬이다. 문명은 밤의 어둠을 극복했지만 인간이 밤이 이처럼 불야성을 이루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극히 짧은 최근의 일이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일출과 함께 일어났다가 일몰과 함께 잠드는 것이 당연한 생활 양식이었다. 나무나 기름을 태우는 수준의 조명기구로는 밤을 활용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행동 반경도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일도 극히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과였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밤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전기의 발견과 전등의 발명으로 인류의 밤은 수백만 년의 어둠을 걷어냈다. 그것은 곧 수백만 년 이어져 온 인간의 생활 패턴이 순식간에 달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류는 이제 금단의 시간이었던 밤 시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학습하고 생산하고 교제하고 유흥을 즐기는 등의 모든 행위가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밤이면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밤은 24시간 중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그러한 인류의 변화를 거들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 활동하는 기본 패턴만큼은 유지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한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늦게 자고 점점 더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또는 밤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수면 시간이 극히 짧아짐으로써 아침을 고통스럽게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인류가 일몰과 함께 잠들어 일출 때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휴식하고 맞이하던 상쾌하고 건강한 아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밤을 밝히고 활용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획기적인 발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백만 년 축적되어 온 인간의 몸, 인간의 신체 리듬은 그렇게 간단히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수면과 각성을 맡고 있는 것은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발하게 활동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쉬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뇌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 몸의 컨디션이나 주위의 상황을 살피면서 각성에서 잠으로, 잠에서 각성으로 가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밤이 되면 휴식의 임무를 띠고 있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발해져 졸리게 되고 아침이 되면 활동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발해져 움직이고 싶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생리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본래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고 심야까지 활동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하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인간의 생체 리듬이 그렇게 간단히 근본부터 변해버릴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장착된 놀라운 체내 시계. 박쥐 같은 야행성 동물도 많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주행성이다. 인간도 그렇다. 이런 주행성 생활을 수백만 년이나 계속해왔던 탓에 우리의 몸속에서는 자율신경이 24시간 단위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들도록 체내시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체내시계는 알수록 신비로운 것이다. 하루 24시간뿐 아니라 계절, 1년 단위의 사이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시차가 큰 외국을 여행할 때 겪게 되는 시차 부적응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현지 시각과 체내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고 그 차이가 클수록 적응이 어렵다. 체내 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한 사람을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했다. 시계나 텔레비전, 라디오처럼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인공적인 조명기구는 사용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거의 24시간을 한 사이클로 잠자고 일어났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호르몬 분비도 비슷한 리듬을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체내 시계의 사이클이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30분에서 25시간 가까이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지상의 자연 상태에서의 사이클보다 조금 늦는 것이었다. 그 오차가 12시간이 되면 지상에서의 생활과는 반대로 낮과 밤이 정확히 뒤바뀐 상태가 되고 그 오차가 24시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연의 주기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체내시계도 다소 오차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감응 수단 없이도 체내 시계 스스로가 그만큼 정확한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명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혜택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생체 리듬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방해하고 아침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수면은 활동으로 인해 피로해진 몸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충분한 수면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활동에 반드시 전제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모든 일과 일의 시작이다. 충분한 수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랜 시간 잠자라는 말은 아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기에 좋은 시간대가 있고 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자. 건강 장수하는 사람 중에는 야행성이 없다. 지난 100여 년 사이 인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 하나가 평균 수명의 상승일 것이다. 무려 2배 가까이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인간에게 대단한 축복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병마의 고통 속에 늙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그보다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많은 노인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질병을 안고서라도 오래 살아가게 된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점차 개선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의료기술이나 치료약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이나 약은 그야말로 병이 생긴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다. 문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점이다. 식생활이나 주거 환경, 업무 스타일, 성생활 등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곧 그 사람의 건강을 말해주는 척도이다.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젊은 층일수록 이런 경고에 시큰둥하기 마련이다. 웬만큼 무리를 한다 해도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는 물론 적응력도 회복력도 높다. 시차 적응도 중년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훨씬 빠른 것을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무리한 생활의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는 젊은 시절의 무리한 생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아직은 부분적인 논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검증된 몇 가지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다. 건강 장수 노인들은 우선 심리적으로 거의 다툼이 없고 낙천적이며 희노애락의 감정의 기복이 적다. 늘 평상심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다.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고 욕심이 적다. 식생활과 생활 환경도 중요한 요소이다. 육류 소비량이 극히 적다. 대신 잡곡, 야채,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 식사량도 약간 적은 듯한 정도의 소식이 대부분이고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다. 가급적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먹는다. 거기에 밝은 태양, 온난한 기후, 깨끗한 공기 등이 환경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예외 없는 것이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밤 8,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4, 5시에 눈을 뜨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생활 기본조사. 인간의 신체 리듬, 인간 본래의 생리에 꼭 들어맞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야행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의 습관이다. 아침의 1시간은 낮의 3시간이다.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가 득. 흔히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들 한다. 첫째, 건강해지고, 둘째, 부유해지고, 셋째, 현명해진다. 세계 각국에는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을 강조한 속담, 격언들이 많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대개 그렇듯이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잠깐 그 말씀들을 들어보는 시간도 괜찮을 듯하다. 일본의 격언을 먼저 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 있는 것은 백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가난한 이는 늦도록 안 자고 부자는 일찍 일어난다. 늦잠을 좋아하면 밤에 논을 갈아야 한다. 가난은 늦잠을 따른다. 술과 늦잠은 가난의 지름길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탓하는 속담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난해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 복을 내린다는 말이 그것이다. 하지만 오해 말도록 이는 설날 아침에 국한한 풍자적인 속담이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정월 초하루쯤 게으름도 피워보라는 격려의 뜻이 담긴 것이다. 항상 일찍 일어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이봐, 고생했어. 내일은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푹 쉬어. 내일도 회사에 나오면 혼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다. 이런 여유라면 얼마나 훈훈한가. 다른 나라들의 속담도 잠깐 살펴보자. 아침 시간은 입에 금을 떠 넣는 것. 이탈리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얻는다. 영어권. 일찍 일어나는 새는 주둥이를 헹구고 늦게 일어나는 새는 눈만 비빈다. 발트의 연안. 아침의 새는 멀리 날아간다. 아침은 밤보다 현명하다. 아침은 밤보다 어른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멀리 간다. 이상 동유럽. 일찍 일어나는 아가씨는 낭군을 만난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이상 중남비. 신은 일찍 일어나는 자를 돕는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는 잘 자란다. 이상 포르투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는 신의 은총이 내린다. 폴란드. 아침을 회복하라. 잊고 있던 감성이 살아나 나를 즐겁게 한다. 아, 밖에서 참새가 지저귀고 있구나.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나네. 일찍 일어나기에 익숙해지면 그 전과는 다른 감성이 싹 튼다. 세무사 야마구치 마모루도 그랬다. 야마구치는 유명한 상사에서 영업 파트를 맡아 일하다가 34세의 나이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 그 후 회계와 경영 컨설팅을 다루는 회사로 전직했다. 그 회사 직원들이 공부 모임인 윤리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다케다가 야마구치에게 제안을 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지 않겠나? 우선 지금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보게. 그리고 생각 있으면 직원들이 연구 모임에 나오는 것도 좋겠지? 윤리 또한 대자연의 법칙과 흐름이니까 생활 리듬이나 생활의 질에도 도움이 될 걸세.
야마구치는 다케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윤리 연구 모임에 참석했다. 아침형 인간을 향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도 그때까지는 야행성 인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된 생활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주에 한두 번꼴로 연구 모임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것이 필수다.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10시에 자면 된다. 그러나 밤늦게 자는 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렵게 잠이 들어도 한밤중인 1시경에 눈이 떠져 그대로 4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다. 어떻게든 일찍 일어났어도 정오쯤 되면 졸려서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서 점심때 사무실 구석에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전철을 타기가 무섭게 5분이든 10분이든 자면서 수면을 보충했지요. 야마구치의 몸이 일찍 일어나기에 익숙해지는 데는 100일, 3개월여 정도가 필요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새로운 감성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러한 감성은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야행성 생활로 인해 잊고 지내던 것이다. 그런 감성이 아침형 생활을 시작하면서 되살아난 것이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싸는 것이 느껴져요. 마주치는 여자들이 모두 상쾌하고 예뻐 보여요. 고객과 통화하다 보면 전화 너머 저쪽에서 웃고 있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문득 창밖에서 흘러 들어온 풀내음을 맡으면 기분이 상큼해져요. 그런 느낌들은 그에게 신선한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상사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위가 약해 이 회사로 옮길 때만 해도 따끔거리며 쓰리던 속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어떤 일에 접해도 마음을 열고 맞이할 수 있게 됐다. 학창시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의욕마저 잃어버렸던 때지요. 그런 무기력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부추기던 것은 10중 8구 밤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찍 일어나면 희망적이 되는 반면 밤은 비관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형 생활을 해보니 그걸 알겠더군요. 망설여지는 이럴수록 아침에 생각한다. 야행성 생활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은 이들도 많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침형 생활을 습관처럼 유지해온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한다. 문부성 대신 한국의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고스기 다카시가 그런 경우이다. 그는 매일 5시 반의 기상에서는 자택에서부터 의원회관까지 조깅이나 자전거로 통근하던 별정 의원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청소년 시절부터 지녀온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지탱해준 기본적인 에너지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정치인이든 직장인이든 일상을 건강하고 정력적으로 보내는데 이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고석이는 석공 집안에서 태어났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른 아침 아버지를 도와 100kg이 넘는 돌을 함께 운반하곤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학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신문이나 우유를 배달했다. 때문에 매일 오전 3시, 5시에는 기상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앓던 천식도 이전부터 증상이 없어졌다. 그의 목표는 도쿄 대학이었다.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 밤 10시 30분에는 자야 했고 새벽 3시에는 기상해야 했다.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러 나가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다. 같은 도쿄 대학을 목표로 삼았던 친구들과 비교해 공부할 시간은 턱없이 짧았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나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공부라는 것은 그저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지요. 시간이 부족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감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짧은 시간을 잘 할애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요령도 터득하게 됐지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그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절의 체험은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나름의 제한 시간제를 설정하여 그 시간 안에는 일을 마치는 습관으로 남아 몸에 배웠다고 한다. 그는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항상 양복을 준비해 두고 집을 나설 때는 운동복 차림으로 달려 출근한다. 계절에 따라서는 자전거로 다니기도 한다. 집에서 의원회관까지는 전철로도 30분가량이 걸린다. 그가 조깅으로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가량이다. 큰 차이가 없다. 전철역으로 들어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또 전철 코스보다는 직선거리로 오기 때문이다. 독자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계산이 나올 만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자신의 경우를 한번 점검해보라. 아침에 뛰어 출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역시 무슨 일이든 이른 아침에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망설여지는 일일수록 그래요. 늦은 밤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왠지 밤에는 비관적으로 흐르기 쉽지 않습니까? 또 조금은 감상적이기도 하고요. 정치인이 비관적인 생각으로 흐르거나 너무 감상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성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망설여지는 일이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언제나 이른 아침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는 어쩌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것은 누구나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현대인의 아침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필자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몰라서 고민이 아니라 하려 해도 잘 안 돼서 고민인 사람들이다. 이 책의 3부 아침형 인간되기 100일 프로젝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부의 순서에 따라 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실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필자는 상담 중에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지만 있으면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
앞에서 이카리 방역의 구로사와 예를 들었다. 변화의 계기도 컸고 그만큼 의지도 강했지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초반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 아침 모임에 나가고 방법을 나누면서 변화에 성공하지 않았는가? 필자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은 단지 더 늦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예의 그 초반 고생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독자가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고자 했고 3부에서는 실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 전체는 자신의 의지인 셈이다. 필자의 능력도 이 책도 본인의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 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전문가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도 무용지물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쉬운 방법은 없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다. 이 둘의 차이는 크다. 전자를 원하는 사람은 애초에 의지나 노력을 적게 기울이려는 목적이고 후자를 원하는 사람은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또는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 책은 전자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테고 후자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부지런한 성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